하나 더 있죠. 뭐 저는 거의 이건 이제 무당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증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뭐 불교로도 해석이 안 되고 뭐 역사상으로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남는 건 이제 무당이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증산교 믿는 사람들은 전 무당도 그렇게 많이 뭐 특별히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무당을 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패턴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 영적인 패턴이. 그 제가 한번 전에도 말했지만 뭐 이 사람의 이 시를 가지고 뭐 증산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별 오묘하게 다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어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 해설이.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자 이거예요. 만국활개 남조선. 세상 모든 나라가 번영할 모델이 남조선에서 나온다. 남조선에 있다. 그거죠. 청풍명월 금산사. 금산사는 미륵이잖아요. 우리나라 미륵은 뭐냐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 그거죠. 청풍명월 금산사. 그 다음에 문명개화 삼천국.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문명이 꼽힌다. 그 소리죠. 도술 운통 구만리. 도라는 건 법도거든요. 이걸 뭐 이제 현대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법이에요. 자연까지 포함하는 우주에 녹아 있는 도리. 그 도리라 그러죠. 도리. 그 다음에 술. 그럼 기술이죠. 한자로 술. 그럼 기술이에요. 운. 그러면 한자로는 이게 다이내믹이거든요. 한자로 운이라 그럴 땐 역동성이라고요.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통. 그러면 통은 둘 중에 하나죠. 통신도 통이고 교통도 통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기술, 역동성, 통신, 교통이 온 지구를 감싸서 뺑뺑 돌아간다. 널리 퍼져서 뺑뺑 돌아간다. 그 소리죠. 뭐 이렇게 심플하게 해석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무튼 이게 희한한 시예요. 이게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온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증산을 일단 큰 무당이라고 해봅시다. 큰 무당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역을 공부했다는 사람은 김일부 같은 반응 보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를 의식을 많이 하고 그 기독교의 자기가 본 기독교의 핵심을 가지고 그걸 조선화시킨 동학을 하는 동학의 지도자도 굉장히 유장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자 이게 뭐냐 이거야. 자 이게 셋 다 이제 굉장히 전통사상 베이스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반응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관점의 혁신을 시도되는 거 아니에요. 관점의 혁신이 이 전통사상 베이스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거든 이게. 그럼 이게 점프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는 뭐 현대 문명적인 게 아니니까 현대 문명을 향해서 점프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1905년에 바로 일어나는 거죠. 1904년에 독립정신. 이거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존엄한 자유 개인을 위한 나라, 자유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독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독립에는 목적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 까닭에 먼저 우리 각자가 존엄한 자유 개인으로 각성해야 된다. 그렇게 각성하지 않으려면 독립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 각성이 독립정신이다. 그러니까 책 이름이 독립국가도 아니고 독립민족도 아니에요. 독립정신이야. 이 말과 이 빨간 글씨 쓴 말을 한번 보세요. 그럼 같은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독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에는 한 사회가 깊은 고민과 선택의 바탕에서 훌륭한 정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가 담겨 있다. 인간이 결국은 우연 혹은 폭력에 의해 주어지는 정치체제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담겨 있다. 거의 같은 말이잖아 지금. 위에 빨간 거랑 까만 거랑 아래 빨간 거. 근데 빨간 거는 우남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했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건국 정신을 가장 잘 담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그런 그 논문집이 아니고 에세이집을 편찬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이에요. To decide the important question. 이때 the important question이라는 건 이제 독립에 관한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whether societies of men are really capable or not of establishing good government from reflection and choice.
한 사회가 깊은 고민과 선택의 바탕에서 훌륭한 정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 Or whether they are forever destined to depend for their political constitution on accident and force. 인간이 결국은 우연 혹은 폭력에 의해 주어지는 정치 체제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담겨 있다. 1800년경에 쓴 글이에요. 글이 같잖아, 맥이. 그러니까 이 존엄한 개인 실존과 그것과 대응하는 자유공화 체제라는 정치 철학에 1904년에 딱 진입을 한 거야. 시치, 그러니까 서태후가 전국의 깡패 왈패를 동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관제 민족주의 테러를 하던 그때 이 땅에서는 존엄한 개인 실존과 연관이 되는 자유공화라는 정치 철학에 5년 동안 사형수의 대기 생활을 하던 30짜리 젊은이에 의해서 그 정치 철학이 선언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죠. 그 청년이 미국으로 보내지죠. 그래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윌슨이 총장으로 있고 자기 지도교수는 달라요. 지도교수는 지금 페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나간 분이에요. 그 아래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논문이죠.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 논문이 결국 뭐냐면 자유항행, 즉 자유무역을 특징으로 삼는 세계 질서는 미국에 의해 옹호되고 관철돼 왔다예요. 핵심 주제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거는. 이건 결국 세계 시스템, 세계 군사지정학 질서가 미국이 주도해서 자유무역, 자유항행을 원칙으로 삼는 그런 질서로 나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결국은 1945년에 등장하게 될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을 예견한 거예요. 그리고 짧게는 이 논문이 나온 다음부터 7년 후에 1917년에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원인을 예견한 거예요. 그때 그게 독일 잠수함이 미국 상선 자꾸 파괴해서 참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싼 그 투쟁을 예견한 거예요. 미국은 자유항행을 주장하고 대만 해협에서 중국은 안 된다 그러고, 이 논문은 지금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야욕이 세계 시스템과의 충돌, 그걸 예견한 거예요. 이 논문은 말라카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도발과 그것에 대한 자유진영의 제압을 예견한 거예요. 1910년 논문이고요. 가끔씩 지금도 인용돼요. 청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망하고 뭐 이럴 때에 여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철학에 도달을 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인도 자각하지 못했던 미국의 예외적 운명을 예언하는 글로벌리즘 세계 시스템, 세계 군사 지정학 질서를 예언하는 그러한 미국인도 자각하지 못한 그러한 세계 군사 글로벌 시스템을 거기에 대한 통찰에 도달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112년 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그냥 공짜로 생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가장 고급진 프로테스탄티즘의 뿌리를 박았죠. 네. 이게 호머 헐버트. 이 번역 시기는 1882년에서 1910년이에요. 대충 시간을 따져보면 중국보다 한 60년 늦어요. 중국의,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보다 한 60년 늦는데 훨씬 더 살아있는 성경이 나오고, 여기에 특이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에게 별칭, 하나님이라는 현지어 이름을 붙인
번역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 별칭을 붙이자고 주장한 건 헐버트예요. 조선인은 겉으로 보면 다신교를 믿는 것 같은데 까고 나면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개념의 바탕에 있다. 이들은 고대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헐버트가 고집을 부려서 언더우드를 꺾고 이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성경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급진 프로테스탄티즘의 뿌리를 박았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 드러나냐면 1910년부터 우남이 박사학위 받자마자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색채를 띠긴 하지만은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죠. 그 운동의 이름이 YMCA 운동이죠. 그 전국 각지에서 이게 돼가지고 일제가 겁에 질려서 이거 탄압하려고 일으킨 가짜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 백오인 사건의 마지막 타겟이 우남인데 그 당시엔 일제가 미국과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우남이 워낙 범털이니까 워낙 범털이니까 지금 우드로 윌슨 후보의 당선자의 제자잖아 말하자면. 못 건드리니까 선교사들이 나서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죠. 1912년 말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드로 윌슨 당선자 그 환영이 그때 워싱턴에 있는 큰 호텔, 포와탄 호텔, 서울에 이제 말하자면 그 아셈의 컨벤션 센터 같은 그 호텔에 쫙 거기서 이제 그 민주당 범털들 모여가지고 쫙 하는데 우남한테 연설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남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태반이 다 유대계거든.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말을 해요. 유대인이 예수를 서양에 줬다. 한국이 기독교를 아시아에 전할 것이다. 기독교에 바울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를 폴라인 크리스티애니티라 그러거든요. 바울 노선 기독교. 기독교에 바울이 있듯이 한국의 기독교에는 바울 비슷한 존재, 손경도가 있다. 그 손경도 목사가 지금 그 손원일 제독의 아버님이시죠. 선친이시죠. 손경도 목사가 당시에 그 기독교 독립운동 인맥을 이끈 지도자였나 봐요. 유학자 출신인데 늦깎이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죠. 그런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온 거야. 이 정도를. 그냥 박정희 혼자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1960년, 1911년, 뭐 1860년에서 1911년, 혹은 좀 짧게 하면, 좀 길게 하면 1850년에서 1911년 이 사이에 중국은 피바다 내전 돌입 준비를 끝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 최악의 잔혹한 농민 사교 반란이 있었고요. 무기력한 백일 유신 무술 범법이 있었고요. 그 백일 유신에 가면 뭐냐면 조카와 이모 사이의 권력 투쟁이고, 조카를 가두어서 독살하는 이모고, 그 개혁파를 하겠다고 같이 서약을 해놓고 그걸 다 꼬드긴 배신한 장군 원세계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제거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대장이었던 강요회는 자기를 배신했던 그 장군에 붙어가지고 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들고, 나머지 한 명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변설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인류 최악의 관제 민족주의 테러 사건인 의화단의 그 테러가 일어나고, 얘들은 이러면서 5, 60년 보낸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이 시기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비록 왕실 기득권은 아주 잔인황당 부패한 일을 해서 말하자면 악마퇴치 운동에서부터 악마퇴치 테러 학살에서부터 국가 매각까지 굉장히 바쁘게 살았지만 민초 지식인과 민초들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죠. 또 깨어있는 상류층도 많이 그랬어요. 뭐 이시영, 월남 이상재, 뭐 나중에 뭐 요금 많이 먹지만 그 윤치호, 뭐 이런 아주 쟁쟁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이제 특히 민초들은 매우 중요한 관점 변화 및 시도를 하는데 4개입니다. 하나는 가톨릭, 두 번째는 도각 메인스트림, 아까 그 유장한 그 메인스트림의 종교적인 성격, 세 번째는
역사상도 바꿔보려고 바꾸죠. 정역. 네 번째는 말하자면 이 그 증산 같은 데서도 아주 문명에 대한 친화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술운통, 문명개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우리가 얘기했던 미륵 신세계랑 이게 둘이 아니다. 이게 같은 거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게. 현대 문명이 우리가 얘기해온 미륵 세계와 다른 게 아니다. 이거 현대 문명 잘 풀면 미륵 세계 온다. 그 소리잖아, 지금. 청풍명월 금산사. 예. 도술운통 구만리, 만국활계 남조선. 엄청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사상을 가진 사람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친화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지금 이걸 쭉 보면 동학은 카톨릭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정역은 야 그거 문안과 같이 이렇게 경계심에 바짝 독이 올라가지고 사방 둘러보는 그런 거 아니야. 8명이 손잡고 같이 돌아가는 판이 돼야 돼. 이제는 한 명이 독이 바짝 올라서 천지사방을 감시하는 그런 역의 세계를 벗어나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정역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반응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 내가 역을 제가 백모가 역을 받더니 안 받더니 저는 그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 작동하는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 패턴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장하고 온유하고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생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지금 4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퍽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현대 문명의 핵심적인 정치 철학에 도달해 버리는 거죠. 1904년이 되면 존엄한 자유 개인의 각성 및 그를 위한 자유 공화 독립이 우리의 갈 길이다. 이게 그 명제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6년 후에는 미국이 현대 문명을 위한 세계 시스템 그 본질인 자유무역, 자유항행을 실현한다. 라는 세계 군사 지정학 비전이 퍽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1910년에 나온 거고 1910년에 가장 고급진 프로테스탄티즘이 뿌리박았다는 그 상징물인 성경의 번역이 끝나고요. 1911년에는 기독교 베이스의 그러나 아마 그 운동 자체에서는 같이 무슨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 베이스의 전국적 새마을 운동인 YMCA가 터진다고요. 이게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중국과 한국이.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은 이 시기, 이 참 중요한 시기거든요. 현대 문명에 막 끌려 들어가던 시기에 중국은 피바다 내전 돌입 준비 완료한 거예요, 이게. 살벌한 거죠. 한국은 생명과 문화, 문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화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서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철학,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지정학적 통찰에 도달하고 가장 고급진 프로테스탄티즘이 뿌리를 받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YMCA. 그때 YMCA 새마을 운동이에요. 현대 문명 이해하고 현대 기술 이해하고 기술 교육시키고 직업 교육시키고 자조 자립 운동하고 그런 운동이었어요. YMCA가. 그때 운동이. 그래서 일본이 그냥 기겁을 한 거죠. 예, 일제가.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